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마림 6월 28일 토요 경마 뉴스방송 예상입니다. 자, 어제 금요 경마는요, 시작하는 제주 1경기는 1-3착으로 출발했죠. 5번을 현장 보고 잘 노렸는데 2번, 5번 1-3착에 그쳤고요. 부산 1경주. 부산 1경주는 6번을 제가 가장 세게 말씀을 드렸는데 배당마, 중고배당 기레마, 1번마 석세스카우도 잘 노렸죠. 그런데 아쉽게도 승찬애가 늑발을 하고 꼴찌로 출발을 하고 추입으로 간신히 3위에 그쳤죠. 그래서 1번이 우승을 했는데 1사로 들어왔고 그래서 3복승만 12.9배 제대로 3복승만 적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제주 이경주가 승부경주였는데 기대했던 마필들이 강바람이 불고 많이 팔리고는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면서 모조리 무너지고 2번 같은 마필이 오면서 고배당이 터져버렸죠. 그래서 강바람 불고 치열한 접전을 벌이다가 1번, 3번 모두 죽어버리고 추입으로 5번은 날라왔지만은 135 3마리의 선전을 기대했던 경주인데 5번도 3위에 그쳤죠. 그래서 1번, 3번, 4번이 치열하게 비비다가 죽은 그런 경주였습니다. 그리고 제주 3경주. 제주 3경주는 제대로 가장 고배당으로 적중을 했죠. 축으로 자신했던 7번마 광해대부에 2번마 기탄이 의외로 들걸려가지고 쌍식 26.4배, 복식 19.8배, 선복은 28.6배, 삼쌍은 125.3배 적중을 가장 좋은 배당으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 3경주가 부산의 첫 번째 승부경주로서 적중자신 승부경주였는데 그야말로 단통으로 1번, 5번, 종반에 처음에는 복싱식이 1번, 5번 배당이 10배가 넘었는데 종반에 많이 떨어져서 깜빡이가 됐습니다만은 쌍식 11.9배, 복식 6.7배 제대로 단통 주력 적중을 했고 삼복은 11.6배, 삼쌍은 43.3배였는데 종합집배판 고배당마 108번이 선행을 기대했는데 늑발을 하고 부족했죠. 자, 어쨌든 적중자신 승부경주 부산 3경주 제대로 주력 적중을 했고요. 이어지는 제주 4경주도 저배당 쌍식 6.5배, 복식 4.5배 반주력 적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로 가서 부산 5경주에서 또 승부경주였죠. 제가 1번을 가장 세게 노리고 갔는데 현장에서 강반을 불면서 인기 1위까지 발려버렸죠. 그리고 2번 벤지 상태 보고 블랙센즈는 날렸고요. 8번마 골라가지고 적중 자세로 1, 2, 8 3마리로 공략을 했는데 1, 2로 들어왔죠. 쌍식 8.0배, 복식 4.6배 어쨌든 적중야신 경주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6경주가 종합집배판 고배당마를 노린 승부 바로 10번마 별빛 최강을 노리고 승부한 경주인데 아쉽게도 추입으로 올 듯 하다가 5위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고배당 승부 아쉬웠고요. 자, 부산 6경주가 메인 승부 경주였죠. 메인 승부의 고배당 추적관리 고배당 승부 주력 승부만은 주인공은 바로 우승한 4번마 땀봉퀸이었습니다. 기대대로 제가 생각한 전개대로 초반에 중간 선입에서 중위권으로 거리가 벌어졌다가 외곽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우승을 딱 제가 그린 그림대로 우승을 해줬습니다. 이성재가 금요일날 날아다녔죠. 자, 그러면서 우승을 해줬는데 제가 실수를 했죠. 요 김혜선이가 부중이 6kg가 대폭 늘어난 게 변수다. 그래서 보증이 늘어난 변수가 있어서 부진할 빠질 수도 있는데 직전에 워낙 잘 뛰었고 상태도 괜찮고 해서 현장에서 고심을 하다가 축으로 믿어줬습니다. 그 바람에 김혜선을 축으로 믿어주면서 4번 땀봉킹을 단통 주력으로 때리고 7번 킨야라와 2번 레인보우 로드 그리고 고배당으로 낙동명작이 체중이 제대로 빠져나와서 상태가 좋았다.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낙동명작까지 받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퍼펙트죠. 4번을
땀벙킹을 축으로 놓고 때렸더라면은 그야말로 고배당 대박으로 3상까지 3상은 5650.6배였고 3복은 634.3배 쌍식 171배 복식 52.7배 그야말로 대박으로 적중했을 메인 승부인데 실수를 했습니다. 8번마 벌교왕초를 너무 믿고 축으로 믿어지는 바람에 쉽게 실패를 했는데 그런데 경주 후에 또 많은 분들께서 6, 8번이 빠질 것 같아가지고 4놓고 때려가지고 적중을 했다. 고배당 적중하고 삼복 복연도 60배가 넘었죠. 40일이 적중을 했다 하신 분들도 계셨고 어찌됐든 메인 승부 그야말로 초대박으로 적중을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벌교왕초가 빠질 것도 고려를 했다가 왜 그렇게 제가 과신을 했는지 조금 뭐에 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 메인 승부가 너무 아쉬웠죠. 그리고 바로 이어진 부산 7경주도 너무 아쉬웠습니다. 제가 종합제 백판 고배당 마중에 11번만 신촌 독수리의 가능성을 설명드렸었죠. 유튜브 방송에서. 그런데 신촌 독수리가 예시형 상태와 걸음이 직전보다도 훨씬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축으로 믿었던 마필은 4번마 더스틴 마린, 서승훈의 더스틴 마린이었죠. 그래서 4번, 11번 고배당. 40일 배당이요. 처음에는 90몇 배였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는 최종적으로 40일 배당이 쌍식이 171.2배, 쌍식이 171.2배였고 복식이 81.6배 고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단통을 주력으로 때렸는데 40일로 끝나는 듯 했는데 안쪽에서 김효성 마방에서 두 마리 동반 출진했던 7번마 플라잉 크라운이 안쪽에서 또 이 플라잉 크라운 제법 많이 팔렸죠. 안쪽에서 날라와서 2차를 하는 바람에 아쉽게 40일 고배당이 1-3상에 처벌했습니다. 47은 29배였죠. 자, 그래서 요 부산 7경주가 또 너무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부산 8경주는 또 고배당만 를 또 잘 노렸는데 아쉽게도 또 1번만 은성인어까지 같이 올라오면서 은성인어도 일격 가능성이 있는 말이었죠. 은성인어까지 같이 올라오면서 또 아쉽게 고배당을 놓쳤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잘 노렸는데 잘했는데 아쉽게 메인 승부에서 대박 초대박을 놓쳐서 대단히 아쉬움이 큰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토요경마 제주 7개 그리고 서울 9개 도 잘해서 이겨야 되겠는데요. 자, 토요경마 또 밤새 열심히 준비 잘했습니다. 자, 서울 1경주부터 시작이 되죠. 서울 1경주. 한마디로 6등급 마필들의 1300경주인데 가능성을 봐줄 마필들이 많습니다. 또 보여진 것보다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발전 가능 마들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자, 우선 빛나라가 인기 1등으로 팔리는데 이 빛나라가 직전에도 인기 1등으로 팔리고 외곽 선입으로 3위에 그쳤는데요. 이번 경주 가능한 마필입니다만은 이번에도 게이트까지 8번으로 분리하고 전개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과신할 수는 없다 물음표. 자, 엑스펙터도 제법 인기가 좋은데 직전에 주로가 다습수로 주로도 좀 빨랐고 도전 가능한 정도. 자, 이번 경주 배팅의 충만은 바로 4번마 라운더 벨몬트입니다. 최범현 안장인데요. 라운더 벨먼트. 직전 경주 5월 달에 11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했고요.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발주시의 외곽으로 11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삐졌다오면서 제어를 하고 단독 골주로 쳐집니다. 그리고는 직선주로 외곽에서 추입을 하는데 시정 외측 사행 거의 뭐 펜스까지 나가면서 시정 외측 사행으로 펜스까지 나가면서도 선전하면서 탄력적인 걸음으로 3차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전에 외측 사용했던 것 때문에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요. 재검 시에는 7번 게이트에서 송재 처리가 탔는데 발주가 양호했고요.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주춤하고 진로가 안쪽에 막혀가지고 제어를 하고 중으로 쳐집니다. 그리고는 중위권에서 올라와서 외곽 돌고 직선에서 취입하는데 취입하는 탄력과 흐름이 충분히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 4번 게이트에 거리가 내려왔고요. 게이트가 내려왔고, 기수가 다시 최범민이가 탔는데, 이번에는 4번 게이트에서 발주 연습도 양호하게 잘 나왔고요. 재검 때 모습으로 봤을 때 발주 잘 나오면은 이번에는 보다 앞선에 붙어서 전개를 하고 나은 능력을 보여줄 마필이 바로 4번마 라운더 벨몬트입니다. 때문에 라운더 벨몬트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2번마 불국시대가 구전에 빵빵빵, 구전 동안 빵빵빵인 마필인데 직전 경주 시에 10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했고요. 발주 직전에 마필이 요동을 하면서 약간 점프 늑발을 하고 그리고는 꼴찌로 쳐져가지고 취입을 했는데 외곽 오열 외곽 돌고 취입하는 걸음이 양호했습니다. 자, 그런데 본래는 이 불국시대가 2번 게이트 이점으로 이번 편성에서는 선행을 노려볼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때문에 직전에 복귀상 2번 게이트에서 이렇게 복병으로 잡혀 있는데 선행까지 나가면은 선전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2번마 불국시대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5번마 달빛 소나타가 의외로 제법 잡혀 있어요. 저는 종합식 백파일 줄 알았는데, 자, 달빛 소나타가 이번 경주 선행을 조심할 요지 마필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주행 점검을 10번 게이트에서 발주 시에 고개를 쳐들고 제어를 하고 후미로 처진 후에 추입하는데 달력 걸음이 충분히 양호했습니다. 그리고는 직전 경주 시에 5번 게이트였는데 늑발을 합니다. 늑발을 했는데 스피드로 중간 선시로 따라붙다가 진로가 막혀서 상당히 끌립니다. 시종일관 상당히 끌리고 부족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발주를 양호하게 나오면은 순발력도 좋았던 마필로 직전에 스피드로 붙는 모습으로 봤을 때 발주 잘 나오면 이번 경주에 헤리카 시미가 기승을 하고 선행의 가능성 있는 마필이 바로 달빛 소나타입니다. 때문에 종합집 백판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제법 잡혀있는 오바마 달빛 소나타가 중고배당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또 9번마 서울농부도 제법 잡혀 있는데요. 서울농부 역시 지금 13주 만에 휴양을 하고 나오는데 순발력상 이번 경주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발전 가능마가 되겠고 직전에는 김태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발주 시에 완전한 착지불량으로 마필이 바닥에 코를 처박을 정도로 완전한 발주 불량으로 완전 늑발하고 다시 일어나서 꼴찌에서 올라와 가지고 수입이 양호한 걸음으로 사찰했던 겁니다. 때문에 이 서울 농부가 또 이번 경주에 2억 기승하고 나서 발주 잘 나오면은 앞장도 쏠 수 있는 마필이고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서울 농부입니다. 또 10번마 흥행 돌풍도 재검받고 나오는 휴양만인데요. 직전 경주 완전한 발주거착으로 늑발하고 부족했는데 추입 끈기가 있었던 마필입니다. 재검 때는 약간 늑발하고 후미에서 올라오는데 양호한 걸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10번 흥행 돌풍도 고해당 일격 가능성이 있고요. 서울농부 만만치 않을 것이고 또 선행 나올 수도 있는 달빛 소나타의 가능성 이번 게이트에서 선전할 수 있는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만만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마 엑스팩터라든가 빛나라가 얼마든지 빠져도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어쨌거나 주력이 문제입니다만은 가장 선전이 기대되는 4번마 라운더 벨먼트를 놓고 현장 상태를 잘 살피고 결정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일경주입니다. 경주거리 900m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1번마 돌격 본능이 강하게 인기 1위가 예상이 되고요. 아라리오가 강하게 두 마리가 깜빠이로 팔리는데 돌격 본능은 데뷔전 때 마 체중이 13kg가 불어난 가운데 10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했고요. 그래서 중후 전개라고 취입으로 선전을 했으나 아쉽게 머리차로 3차를 또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는 지금 휴양하라고 13주 만에 휴양하라고 출전하는 가운데 1번 게이트를 받았고 기수가 박성광으로 바뀌었습니다. 데뷔전 때는 한영민이었죠. 자, 그런 가운데 1번으로 박성광이가 타고 있고 조교를 또 강강조교로 갈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게이트에서 돌격 본능이 충분히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한편 아라리오는 직전 경주 시에 3번 게이트에서 선전하면서 탄력으로 끈기로 선전하고 2차 입상을 했고 기록이 좋죠. 그래서 인기가
강한데 하지만은 3월 15일 주로는 불량주로 빠른 주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15주 만에 향하고 나오는데 데뷔전 때는 부족했던 마필이고요. 요 아라리오는 좀 불운합니다. 물음표. 믿음이 좀 안 갑니다. 물음표. 자, 한편 4번 마 글로벌 황제가 인기로 해서 좀 밀려 있는데 주인검사 선행으로 좋은 모습으로 통과를 해서 데뷔전 때 인기 2위로 강하게 팔렸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7번 게이트에서 경합 선입을 나오다가 밀리면서 전개 고전하고 외곽 돌고 고전하고 부진했습니다. 자, 이번에 4번 게이트를 받고 나와서 데뷔전 때는 김준호 같았는데 이번에 강수환 타고 나와가지고 4번 게이트에서 강공으로 나선다면 선전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게 6번 마 지구입니다. 전적 경주의 선행으로 비록 6위에 그쳤지만 끈기를 보이면서 선전해서 차기에 되겠다 생각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 시에 안 팔렸지만 제가 고배당으로 설명을 드렸던 마필이죠. 그런데 발주 시에 약간 점프하면서 늦발하고 선행을 못 갑니다. 그래서 제어하고 시종 3열 외곽으로 경합 선입을 돌고 그러고도 끈기를 보이면서 선전하고 참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지구가 선행을 못 가도 선입으로도 끈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또 지구입니다. 자, 기타 마필 중에는 신마 2번마 서귀파도가 살피긴 해야 되는 마필이고요. 8번마 명의로가 또 제법 잡혀 있는데 일격 가능성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최종 결정은 현장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만 일단은 돌격 본능을 중심으로 아라리오 불안하다. 일단은 4번마 글로벌 황제와 6번마 지구 중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이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1경주와 같은 양상의 6등급 마필들의 1300경주입니다. 똑같은. 그런데 이번 경주는 1경주랑 다릅니다. 1경주는 설명드린 마필들, 나은 능력을 보일 수 있다. 그런 마필들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번 경주는 강추로 잡혀 있는 말쓰고는 가장 유력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편성이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직전 능력상 아무래도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만은 후차권은 그야말로 이 말 저 말 어지럽게 팔립니다만 한마디로 누구도 믿음이 안 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때문에 상당히 좀 애매한 누구도 믿음이 안 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때문에 현장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고요. 일단은 누구도 믿음이 안 가는데 보다 고배당으로 제가 관심을 갖는 마필은 8번 마 파이트 로맨스입니다. 직전 경기 시에 8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쏘고 나갔는데 지구력 부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직전에 선행 가서 지구력 부족을 보이긴 했지만은 그 정도면은 이번에도 선행 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선행 갈 수 있는데 이번에는 4전째인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직전보다 더 나은 능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파이트 로맨스가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하고는 마필이 되겠고 어찌됐든 강축의 후착 예매형 경지이므로 현장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자, 오늘 제주의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상당히 혼전으로 팔릴 겁니다. 인기 많은 6번 새벽 종소리, 7번 돈보따리, 10번 청룡 에이스 세 마리가 인기 3파전으로 잡혀 있지만은 이렇게 1번, 2번, 3번, 5번, 8번, 9번까지 상당히 혼전으로 팔릴 그런 경주로여서 적중만 하면은 배당은 충분히 좋을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 축으로 놓고 때리는 승부만은 바로 10번 마 청룡에 있습니다. 직전 경주 8번 게이트에서 양민재가 기승을 했는데요. 발주를 삐딱 발주하고 늑발을 합니다. 그리고는 늑발하고도 중위권 올라와 가지고 시종 3열 외곽, 시종 3열 외곽으로 상당히 불리한 전개를 합니다. 그러고도 끈기와 탄력으로 선전하면서 아쉽게 머리차로 삼천한 겁니다. 때문에 직전에 복귀상 이번에도 10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합니다만은 부중도 1kg가 늘었지만은 양민재가 직전의 아쉬움 속에 강조교로 준비를 잘했고요. 이번 경주 10번으로 불리하지만 직전의 능력상 복귀상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10번마 청룡 에이스를 놓고 때리는 승부입니다. 자, 이게 새벽 종소리가 인기 1위까지 잡혀 있는데요. 직전에 불량줄에서 기록이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직전에 선행 가서 선전 우승을 했죠. 그러나 이번에 선행을 장담 못하고요. 부중도 3세말로서 3세말 부중도 2kg가 늘었고, 전전 경주 시에 4위에 그쳤던 마필로서 예측되는 1000m 거리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불안한 인기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건데 돈보따리가 직전에 제가 노렸던 마필인데 현장에서 많이 팔리고는 4위에 그쳤는데 최근에 좀 순발력이 무뎌진 모습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김준호가 타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번 경주 최근 상승세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돈보따리입니다. 그래서 저 배당에 온다면은 돈보따리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고배당 마필들이 있죠. 자, 우선 고배당으로 기대하는 마필 1번마 대치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 하나 그리고 당구장 두 개 잡혀 있는데 1번기 기점으로 충분히 직전에 전개 고전하고 부족했고 했습니다만은 1번 이점으로 충분히 고배당 가능성이 있고요. 3번마 월드 프린스가 일격 가능성이 있고요. 6탄 질주도 만만치 않은 도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전에 선전 우승했고 도전 가능하다. 그리고 비궁도 인기도에서 밀려 있지만은 8번마 비궁도 도전 가능합니다. 그래서 10번마 청룡 에이스를 놓고 승부를 하는데 일단은 저배당 마중에는 7번 돈보따리를 보고 자 고배당마 1번 복병마 3번 5번 8번까지 생각을 하고 현장 보고 최종 주력을 결정을 해서 승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삼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1700 못 믿을 6등급 못 믿을 기복마들의 1700 경주로서 문세영의 희망밴드 추임마가 인기 1등이고요. 다음으로 승리바우즈 강하게 깜빡이 다음으로 에리카심의 블루선 장추열의 또순이 서울 등이 인기를 모으는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워낙에 때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최근 1700에서 2착, 3착 추입으로 2착, 3착을 한 희망 밴드가 10전에 딱 한 번 2착한 마필인데 전전 경주 처음으로 2착, 직전에 3착인데 이번에는 문세영 타고 나와서 일단은 출주도 적고 하기 때문에 유력합니다. 일단은 3번마 희망 밴드 인기 1등만이 유력하고요. 자, 승리 바로즈는 무슨 말이냐? 이번 경주 편성에서 선행도 노려볼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문제는 1700 거리 첫 도전. 그죠? 그렇다고 1400이나 1300에서 좋은 능력을 보였던 것은 아니고 그야말로 믿어 못 믿어 거리 검증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또 블루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에 3월 2일 날 1분 30초 5로 3착을 했는데 역시 거리 첫 도전 1700 거리 첫 도전이고 거기다가 문제는 또 휴양까지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 마리 모두 못 믿겠다, 배팅 매력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한편 또 스윙 서울은 그래도 전전 경주 3월 30일 무거운 주로에서 3착 입상을 했고 직전에 비록 부진했지만은 전전 경주 능력상 장추열 기승하고 선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 블랙 스마일은 뭐 그냥 잡을 말이 없어서 잡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중저배당이 나온다면은 3번, 8번 한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고배당으로 노릴 마필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1번마 신마 플레이스테입니다. 자, 이 플레이스테이는요. 마 체중이 541kg 주행검사 시에 그죠? 대단히 체구가 좋은 마필인데 발주 시에 8번 게이트에서 외측으로 좀 기대면서 충돌하고 늑발하고 꼬울지로 출발합니다. 그리고는 꼬울지에서 취입을 하는데 취입하는 주폭과 탄력 걸음이 충분히 좋은 걸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라면은 자, 지금 신마가 데뷔 전부터 지금 1700에 출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신마가 데뷔 전부터 1700 출전해 가지고 제가 노리고 들어가서 제대로 적중도 하고 했었죠. 바로 이번 경주 1번마 플레이스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마지만은 약한 편성 충분히 1번 게이트에서 발주만 잘 나오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능력으로 올 수 있다. 자, 바로 1번마 플레이 스테이를 노리고 있는 승부가 되겠습니다. 남은 제주 3경주입니다. 1000m 제주 경주가 되겠는데요. 3번마 별빛 찰랑과 5번마 와울호 두 마리가 강하게 인기가인데 글쎄요. 별빛 찰나는 보증이 3kg가 늘어난 변수가 관건이죠. 와우로는 직전보다 1kg밖에 안 늘어서 2kg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전에 와우로가 2마신반을 졌지만은 뭐 이번에는 와우로가 이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별빛 찰나니 또 게이트가 유리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와우로보다는 별빛 찰나니 좀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두 마리 모두 과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전현준의 8번마 스트롱 포스가 인기 3위가 예상이 되는데요. 직경 경주 불량주로 이긴 했지만 한영민 타고 3차로 선전을 했는데 이번에 부중이 조금 늘었지만 큰 문제 없고 이번엔 전현준 기승에서 나은 능력을 보여줄 만하다. 그래서 스트롱 포스가 기대할 만하고요. 자, 이게 1번마 황용강입니다. 박병희 안장입니다만은 박재희 안장입니다만은 13주 만에 휴양하고 나오는데요. 직전엔 부진했지만은 휴양 이전에 2월 달, 3월 달, 1월 달 이때 전력이면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일본 게이트 점으로 그래서 일본마 황용강이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이게 배당으로는 6번마 한라장사도 6번마 한라장사도 만만치 않은 도전. 김홍건 기수가 강조계로 준비를 했고 만만치 않은 도전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가장 고배당이 나온다면 종합집 백판 오라 정월이 강조기로 준비를 하고 나와서 고배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쨌거나 제주 3경주는 혼전이고요. 현장 상태를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겠고 강한 인기마 두 마리 3번, 5번 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병마, 황룡강, 한라장사, 스트롱포스 로마필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고배당 가능마 4번도 있다. 현장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승부로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단거리 5등급 마필들의 1200경주입니다. 자, 외곽의 문세영의 웨스턴건 그리고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호세 또 드래곤 킬러 세 마리가 보다 인기가 좋고 여기에 굿파이터 또 거센 폭주 또 9번, 10번 등이 복병으로 팔리는데요. 자, 이번 경주 축으로 가장 세게 기대하는 마필은 4번마 드래곤 킬러입니다. 자, 마이야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직전 경주 마이야가 기승을 하고 1300에 출전을 했는데 1번 게이트 점으로 선행을 나갔는데 1300 거리 부족으로 아쉽게 3위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전 경주 시의 1200 통과 기록은 얼마였냐? 1분 14초 4였습니다. 주로 6, 주로 5, 그죠? 1분 14초 4. 한마디로 다른 이유 없고요. 직전에 1200 통과 전력 1분 14초 사이에 뛰었던 실력만 발휘를 해준다면은 이번 경주 누구보다도 월등하다. 자, 호세가 지금 인기가 좋죠. 호세가 직전에 우승한 기록이 이번 게이트에서 무난하게 선행 가서 우승한 기록이 1분 15초 0입니다. 그죠? 그런데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호세는 3경주였고 드래곤 킬러는 4경주였어요. 같은 주로입니다. 같은 주로 해서 기록면에서 월등하게 드래곤 킬러가 훨씬 더 빨랐다. 이런 얘기고 순발력 면에서도 타임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드래곤 킬러의 선행력이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드래곤 킬러가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죠. 호세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지만은 선입으로 본래 선임마고요. 선입으로 충분히 호세 선행 가면 그 외곽으로 붙어서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마필이 바로 마이야의 4번마 드래곤 킬러입니다. 때문에 4번마 드래곤 킬러를 믿고 승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외곽의 11번마 웨스턴 거는 전정경주 무거운 주로에서 10번 게이트에서 선입으로 1400에서 입상을 했고 전정경주 무거운 실력이면은 무거운 주로 실력이면 기대할 수가 있죠. 직전에는 9번 게이트에서 부진했는데 전개가 상당히 치열했고 외곽에서 좀 전개가 무리였다, 오버페이스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11번으로 분리해서 전개의 변수가 있지만은 역시 웨스턴건이 그래도 호세보다는 낫습니다. 호세는 앞마린 가운데 보중까지 2.5가 늘었고 선행을 못 갈 수도 있고 선행을 가도 믿음은 안 가는 그런 마필이죠. 자, 거센 폭주는 뭡니까? 추임마죠. 추임으로 호세를 전적 경기 시에 이기기도 했는데 직전에는 부진했고요. 57의 고부중 못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뭐 굿파이터 직전에 호세에게 산마시를 줬는데 호세도 약하게 보는데 굿파이터 세게 볼 일이 없죠. 웨이가이는 로열 플러스 잘 뛰었던 능력상 혹시나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제법 잡혀 있고 벌교이수 직전에 1분 15초 9를 뛰었는데 1번 게이트에서 끈기를 보였지만은 부족한 모습이었는데 이번 경주는 게이트까지 10번으로 분리하고 능력으로 기대할 수 없는 마필. 자, 그런 가운데 고배당으로 노릴 마필은 딱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5번마 그린 콩코드입니다. 자, 이 그린 콩코드는 직전 경주 1300에서 선행 후에 지구력 부족을 보였습니다만은 전 경주 1000m에서 선행 후에 지구력 부족을 보였지만 1200 통과는 1분 15초에 뛰었던 마필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호세에게 뒤지지 않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그린 콩코드입니다. 물론 안쪽에서 3번 호세와 4번 드래곤 킬러가 있어서 선행을 못 갈 수가 있어서 이게 문제지만은 선입으로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선입으로도 이전에도 충분히 입상권을 맴돌았던 마필이고요. 충분히 이번 경주 고배당으로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 4경주는 정리가 됐죠. 4번마 드래곤 킬러를 능력축으로 밀어주는 가운데 일단 중저배당으로 11번 웨스턴건 충분히 배당 괜찮을 겁니다. 단통을 주력으로 그리고 고배당으로 이 그린 콩코드 그린 콩고도 고배당으로 노리고 호세는 뭐다? 그야말로 받치기. 그죠? 이렇게 하면은 적중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제주 사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역시 또 제주마들의 핸디캡 1000m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마들이 아무리 봐도 좀 나아 보입니다. 우선 인기 1등마 박성광의 푸른 신호등인데 직전에도 10번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 곽용남이가 타고도 선전을 했고요. 선두 경합을 벌이고 선전을 했던 것이죠. 자, 이번에는 박성광 기승했고 게이트도 5번으로 내려와서 부중이 좀 늘었지만은 연이은 선전을 기대할 만합니다. 자, 이게 1번마 3관 우승이 직전 경주 10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한 가운데 아쉽게 4위에 그쳤는데 이번에 1번으로 게이트가 좋아졌기 때문에 정상 주기를 맞아서 3관 우승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또 2번마 볼트의 왕도 전정 경주 선전 입상을 했는데 전에는 푸른 신호등과 뛰면서 졌죠. 착사가 좀 일마신밖에 안 졌는데 어찌됐든 볼트 여왕도 이번 경주 이번 게이트에서 역시 만만치 않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도전마 중엔 또 역시 흥부시대가 그나마 전현중 기사하고 도전 가능성이 있고요. 기타 마필 중에는 10번마 색달최고, 10번마 색달최고가 일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주 사경주는 큰 이변보다는 5번을 믿어주면서 1번이냐, 2번이냐, 혹은 7번이냐, 혹은 10번이냐 이런 정도로 보고 현장 보고 최종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오경주입니다. 자, 경주월이 1400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배당 복병만을 노리고 승부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우선 강추로 11번 마 드래곤 판타지가 팔리는데요. 자, 드래곤 판타지 직전에 9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선입으로 선두 압박을 하고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고요. 기록이 1분 27초 6입니다. 그죠? 단순하게 직전 기록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직전 기록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 경주 누구보다도 월등하게 좋은 기록입니다. 주로도 정상 들어있죠. 주로 빠르기고. 그래서 이렇게 강축으로 팔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요게 지금 8전을 뛰면서 직전에 첫 승을 했던 거고요. 그 이전에 연속 2착을 했던 것인데 지난 5월 4일 날 포화주로 해서 1번 게이트에서 유리한 전개하고 2착을 했는데 포화주로 빠른 조에서 기록이 1분 22초 0.
그러면 1400은 빠른 줄에서 1분 29초에 뛰었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전정경주 정상주로 해서 선입으로 선전을 했는데 기록이 1분 22초고 그러면은 1분 29초고 그러면은 드래곤 판타지가 직전에만 일회성으로 약을 먹었는지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약 먹어서 갑자기 잘 뛰었다. 일회성으로 잘 뛰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직전에 이 드래곤 판타지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전보다 월등히 좋은 기록으로 우승을 했던 거는 정상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회성이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 게이트가 11번으로 불리한 게 일단 문제인데요. 거기다가 지금 부중이 3.5가 대폭 늘어서 57의 부중입니다. 그죠? 그런데다가 결정적으로 또 뭐가 있냐? 조교가 약합니다. 이전 경기에 비해서 한 번 더 강한 스포를 안 돌리고 조교 강도가 너무 약합니다. 자, 한마디로 매우 불안하다. 불안하다. 물음표. 그죠? 그래서 강충마 드래곤 판타지가 빠지면은 상당히 배당이 좋겠죠. 자, 불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1번 막 퀀텀 K가 또 인기 2위로 강하게 팔리는데 퀀텀 K가 이전에 3월 달과 4월 달에 연속 입상을 했던 능력을 놓고 보면은 전정 경주 1분 30초 3 우승 기록이 1분 30초 3이죠. 그 이전 경주 3월 달에 1분 22초 6으로 입상을 했고요. 그런데 직전 경주 시에 인기 1등 팔리고 직전 경주 시에 인기 1등 팔리고 이번 경주 크로마이트 이런 마필들과 뛰면서 나소챗 이런 마필들과 뛰면서 직전 경주 인기 1등 팔리고 부진했던 마필입니다. 그죠? 그런데 직전에 부진했는데 이번에 1번 게이트에 장치열로 기수가 바뀌었고 1번 게이트라고 또 이렇게 인기가 강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 1번 게이트 이점으로 나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강충마도 믿을 수 없고 인기 강하게 깜빡이로 팔리는 1번도 믿을 수 없고 저는 요 1번, 11번 깜빡이가 예상이 되죠. 깜빡이 배당은 저는 절대로 90% 이상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제가 가장 기대하고 노리는 승부만은 바로 중고 배당이 기대가 되는 4번마 원더풀 새치라는 마표입니다. 자, 이 마필은 휴양마입니다. 휴양하고 제검을 갖고 나오는데요. 지난 11월 달에 포아즈로 이긴 했지만은 선입으로 우승을 했죠. 그리고는 지난 12월 달 경주 시에는 11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순발력이 충분히 좋은 마필입니다만은 11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했고 외곽으로 삐졌다 옵니다. 당연히 거리 손해를 받고 시간 손해를 보면서 앞에를 못 나오고 중간 선입, 선입 중간 선입을 돌고 시정 외곽 돌고 부족했는데 그러고 전개를 무리하고 부족했던 거죠. 자, 그리고는 지금 휴양을 하고 재검 받고 나오는데요. 재검 시에 게이트가 12번 게이트였어요. 12번. 그런데 서울 경마장이 보면은요. 발주대가 한 개가 그냥 일렬로 1번부터 뭐 16번까지 이렇게 하나로 된 것도 있는데 8개씩 나눠진 게 있어요. 8개, 8개. 그죠? 그러면은 요 중간에 또 한 마리가 더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8개씩 나눠진 발주대가 있는데 그 발주대에서 12번이니까 거의 13번인 셈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요 원더풀 세치가 그런 외곽에 불리하면서 발주를 양호하게 나왔는데 안쪽에서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많아가지고 최외곽에서 12번 게이트 13번 인셈에서 최외곽에서 일렬동대 상황에서 시종 외곽을 뺑뺑 돕니다. 안쪽에 말들이 계속 몰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종 외곽을 뺑뺑 돌면서 3, 4코너를 시종 6, 7열성 최외곽을 뺑뺑 돕니다. 그러고도 직선줄에서 시종 잡고 오는데 탄력 걸음이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1등으로 통과합니다. 자, 그래서 그 주행 검사 모습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 원더풀 새치 리카디 조교사
이번 경주 시행하고 나오지만은 훨씬 더 나은 능력을 보일 수 있다. 4번 게이트에서 제가 볼 때는 선행도 유력하다. 가서 돈다 얘기입니다. 때문에 서울 오경주 제가 메인 승부까지 고심한 경주입니다. 4번마 원더풀 세치를 놓고 한마디로 인기마 뒤로 돌리고 보다 큰 배당으로 주력을 노리고 승부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썬더마블 인기 3위가 예상이 되죠. 직전에 선전하고 이번에 승분전 입장은 감량점으로 충분히 도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고배당으로 보는 마필이 한 마리가 또 있는데요. 우마다치도 제법 인기가 좋네요. 그런데 우마다치는 저는 뭐 별로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은데 받치기 정도나 고려하는 마필이고요. 물론 우마다치가 예전에 1400 무거운 주로 해서 선전 입상했던 능력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팔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마다치는 뭐 받치는 정도. 자, 이게 고배당으로 중고다 배당으로 볼 수 있는 마필은 김옥성의 10번마 크로마이트입니다. 자, 이 크로마이트가 직전에는 부진했습니다. 직전에는 부진했는데 전전 경주시에 1400에서 11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이번 경주 요 퀀텀 K랑 같이 뛴 겁니다. 퀀텀 K가 인기 1등 팔리고 선입부에 부진했는데 크로마이트는 11번으로 불리해서 제어하고 후미에서 수입이 좋은 모습으로 올라와서 4차를 했던 겁니다. 당시에 나스챗도 나스챗도 추입으로 끈기를 보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나스챗도 구배당 일격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이 크로마이트가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는 조교량을 늘리고 강조교로 입상을 요 크로마이트가 28전을 뛰면서 딱 한 번 이착을 했는데요. 전적 경주 4차 간 거고 딱 한 번 이착을 했는데 당시에 강조교하고 이착을 했던 건데 이번에 딱 그렇게 승부 패턴으로 조교를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크로마이트가 또 보다 배당으로 올 수가 있다. 자, 어쨌거나 서울 오경주는 제법 강추로 11번이 팔리는 가운데 1번이 깜빡이로 강하게 팔리고 하겠지만은 4번만 원더풀 세치를 놓고 승부할 경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제주 오경주입니다. 자, 인기마가 7마리 정도가 혼전으로 팔리는 그런 경주죠. 역시 혼전입니다. 자, 그러나 이번 경주도 인기마가 좀 더 유력해 보입니다. 자, 우선 인기 1위마 2번마 또리 장군이 아무래도 가장 유력합니다. 직전에 비록 그 4위에 그쳤죠. 선행 후에 3위에 그쳤죠. 선행 후에 3위에 그쳤는데 이전 능력상 이번 경주 2번 게이트 지점으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직전엔 1110m였고 이번에 1000m로 거리를 줄였죠. 그래서 거리 줄이고 나오는 또리 장군이 이번 경주에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문제는 주력인데 1번마 드림명성, 1번마 드림명성이 직전에 인기 1등으로 팔리고 부진했는데요. 이번에 11주 만에 쉬었다 나옵니다. 11주 출전인데 박성광 기수가 기승을 하고 1번 게이트입니다. 전정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서 우승했죠. 자, 이번 경주도 1번 게이트를 받고 나온 드림 명성이 경주월이 1000m로 줄어든 만큼 강력하게 선행 가서 버틸 수 있는 마필이 바로 드림 명성이죠. 자, 이게 천비왕자입니다. 직전에 8번 게이트에 불리함에도 중간 선의로 붙어서 끈기로 선전하고 2차 입찰했는데요. 이번에도 부중이 0.5밖에 안 늘었고 게이트도 3번으로 내려와서 요 천비왕자도 이번 경주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천비왕자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기타 마필들 남문대로 직전에 인기 2등 팔리고 부진했는데 문현진 기승하고 이전 능력상 가능성은 있으나 못 믿겠고요. 황금기 도전 가능합니다. 직전에 부진했는데 60km 달고 부진해서 이번에도 60km에서 못 믿지만은 이전 능력상 도전 가능성은 있고요. 추적자 직전에 부진했는데 전전 경주 우승 능력으로 일격 가능성이 있는 정도. 선봉장사 보증 늘고 직전 실력상 일격 가능성이 있는데 게이트가 9번으로 분리하고 부증도 늘고 물음표 쉽지 않다. 자, 그런 가운데 가장 고배당이 나온다면은 바로 10번만 백두평정 종합집 백판 백두평정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전에 꼴등으로 부진했죠. 그러나 전적 경주 시에는 8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서 1000m에서 우승했던 마필입니다. 자, 퐁당퐁당 잘 뛰었다 못 뛰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10번으로 불리하지만 또 이번 경주에 또 강력하게 선행 써서 고배당으로 올 수도 있는 마필이 바로 10번마 백두평정입니다. 7전을 뛰면서 4번이나 입상한 마필이에요. 때문에 고배당마 10번마 백두평정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일단은 2번 또리 장군의 1번, 3번 그리고 고배당으로 백두평정 보고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육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700인데요. 인기 1등마 K-파워풀이 아무래도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최근에 3연속 입상을 했고요. 충분히 이번 경기도 선두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마필이고 상대들이 약해서 이번에도 믿어줍니다. 6번마 K-파워풀이 가장 낫다. 상대들이 약하다 이런 얘기죠. 자, 롯봉기 드래곤이 문세영 타고 감량이 점이 좋아가지고 깜빡이로 강하게 팔리는데 자, 롯봉기 드래곤은 이번 경주가 승군전입니다. 아무리 감량이 점이 좋고 문세영까지 기승했습니다만은 보여진 능력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안양천둥이 인기 3위가 예상이 되는데 안양천둥과 1700에서 1초 정도 뒤지는 능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때문에 요 롯봉기 드래곤 믿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안양천둥이 선전을 기대할 수가 있을 마필인데 안양천둥이 최근에 김옥성이가 타고 선전을 했는데 이번에 기수가 박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 갑니다. 그래서 안양천둥도 못 믿겠다. 자, 그런 건데 가장 배당으로 노리고 기대할 가치가 큰 마필은 바로 8번마 슈퍼블루맨입니다. 이렇게 인기도가 한참 밀려 있는데요. 요 슈퍼블루문은 이번 경주 승군전이죠. 그래서 롯봉기 드래곤과 마찬가지로 감량의 점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요 블루문이 직전 경주시에 1700에서 중간 선입으로 1분 52초 7, 52초 7로 우승을 했는데 자, 롯봉기 드래곤이 직전 우승 기록이 1분 59초 7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1700은 역시 52초 7에 우승했다라고 본다면은 롯봉기 드래곤과 슈퍼블루문이 직전 경주 시에 똑같은 대등한 기록을 보였다. 주로도 거의 비슷한 건조주로 해서 대등한 능력을 보였던 것이기 때문에 롯봉기 드래곤에게 절대로 뒤지지 않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슈퍼블루문입니다. 그런데 요 슈퍼블루문은 직전보다 더 잘 뛴 적이 있어요. 바로 4월 20일 경주시에 1분 51초 1로 우승을 했었는데요. 당시의 부중이 53.5입니다. 즉 직전에는 57을 달고 뛰면서 이때보다 못한 전력을 보였던 것인데 이번에 부중 감량 이점으로 요때 능력을 보여준다면은 4월 달의 능력을 보여준다면은 오히려 가장 낫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장 노릴 가치가 큰 마필이 슈퍼블루문이 되겠습니다. 전개도 충분히 선입권으로 붙을 수 있는 마필이죠. 자, 나머지 마필 중에는 오렌지 타임이 제법 인기가 있는데 이 오렌지 타임은 이번 경기가 또 승군전이고요. 경주의 1700 거리 첫 도전입니다. 때문에 거리 검증이 필요했는데 하지만은 요 오렌지 타임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직전 경주 시에 중간 선입 후에 상당히 좀 끌렸습니다. 그러고도 좋은 탄력으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직전 복귀상 오렌지 타임 만만치 않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6번 마 K-파워풀을 놓고 보다 배당으로 8번 마 슈퍼블루문을 주력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 나머지 인기 많은 상태 보고 바치기를 고려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제주 육경주입니다. 자, 어제 제주 고배당 승부가 아쉽게 5위에 그쳤죠. 자, 이번 경주도 추적 관리 고배당마를 놓고 때리는 고배당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인기 많은 천지왕이 인기 1등, 양대진품이 인기 2등으로 잡혀 있는데, 뭐 두 마리 모두 비슷한 정도의 가능성으로 봅니다. 직전에 천지왕 선전을 했고, 또 양대진품도 우승을 했는데,
뭐 부중이 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두 마리 모두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유력한 마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빛의 기사 박성광 기승에서 도전은 가능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천지태왕은 생각보다 인기가 없어요. 직전에 우승했는데 좋은 모습으로 우승했는데 빛의 기사를 이겼던 마필인데 이렇게 인기가 없는데 곽석으로 기수가 바뀌었고 게이트가 10번으로 불리하고 부중이 58로 늘고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고 인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필이 또 의외로 또 연이은 선전을 하는 경우도 있죠. 무시는 못합니다. 인기가 없다면 무시 못하죠. 자, 이렇게 인기마들이 있는데요. 자, 고배당마 추적관리 고배당마 다시 노리고 직전에도 제가 노렸다가 아쉬움이 컸던 고배당마를 다시 노리고 승부로 노리고 합니다. 다음은 서울 7경주입니다. 자, 경주리 1600 경주 1600인 가운데 강나루가 인기 1등 강나루가 인기 1등 부중이 2.5가 늘었습니다. 강나루 글쎄요. 최근에 1600 직전에서 1600에서 1분 40초 6으로 좋은 기록으로 우승을 해서 인기가 좋은데 기록으로 다가 아니죠. 강나루 저는 과신할 수 없다. 물음표입니다. 자, 인기반 중에는 팔라치노도 생각보다 인기가 좋은데 만만치 않은 선전 도전 가능하죠. 인기반 중에는 문세영입니다. 페퍼엑스. 요 페퍼엑스가요. 전경주시에 2억이가 기승하고 인기 1등으로 팔렸어요. 그런데 인기 1등으로 팔렸는데 선행도 유력하다고 봤는데 이전과 달리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순발력에서 밀리면서 점차 후미로 쳐집니다. 그리고는 중후에서 4열 외곽을 돌고 직선주로 외곽에서 취입하는 탄력 걸음이 또 상당히 좋은 걸음으로 올라옵니다. 자, 즉 직전에는 초반에 좀 늦은 가운데 선행을 못 가면서 모래를 맞기 시작하자 마필이 후미로 쳐졌던 겁니다. 그리고는 직선에서 모래를 안 맞자 외곽에서 다시 추입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즉 모래만 안 맞으면은 추입도 된다 이런 모습을 직전에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1600m 게이트가 6번으로 분리한 것이 관건입니다만은 문세영 기승한 가운데 충분히 6번 게이트에서 누가 안쪽에서 선행을 가든 간에 외곽 선입으로 모래를 안 맞고 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페퍼엑스가 인기마 중에는 가장 유력하다. 그래서 페퍼엑스를 놓고 때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이번 경주 제가 메인 승부 경주로 노리는 경주로서 추적 관리 고배당마를 놓고 때리는 메인 승부입니다. 자, 메인 승부 일단은 메인 승부 고배당만 놓고 페퍼엑스로 주력을 때리고 보다 큰 배당 반주력 환수주력까지 기대하면서 노리고 가는 승부가 되겠습니다. 남은 제주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인데요. 자, 이번 경주 출전 수가 8마리밖에 안 되죠. 그런데 요게 또 오히려 또 애매합니다. 쉽게 볼 경주는 아닙니다. 자, 일단은 1번마 일품가속이 강추로 팔리죠. 1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고 직전에 9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전개 고전하고 인기 1등 팔리고 부진했는데 이번에는 1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고 박성광 기승에서 1번 게이트 뒷점으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5조 마방에서 이준호 마방에서 8번 마와 함께 두 마리 동반 출전이기도 한데 요 광해 신천이 감량 이점이 아주 좋기 때문에 양동으로 승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역시 11살짜리 노장마인 광해 신천보다는 역시 요 일품가속이 그래도 아직 어린 마필 사셈하고 가장 유력한 마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선전을 기대하고 노릴 수 있는 마필은 바로 4번마 캐논 황호입니다. 자, 인기도 뭐 한 4, 5위권으로 들잡혀 있죠. 그런데 이 캐논 황호는 휘황마저 제검받고 나오는데 보시면은 전적 보세요. 6전에 3승 2차 간번. 즉 3연승을 거두다가 대상 경주 강자들하고 뛰면서 깨졌습니다. 강자들하고 뛰면서도 선행을 나갔다가 깨지고 그리고는 또 쉬었다가 1월 달에도 선행을 갔다가 부진하고 지금 또 휴양을 하고 나오는데요.
재검시에 선입으로 타면서 잡고 오면서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통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다시 1200m이긴 합니다만은 캐논 황후가 선행이든 선입이든 4번 게이트에서 충분히 앞선에서 움직이면서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번 경주는 1번, 4번, 1사 단통을 노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외곽에 팔리는 명문대부, 불꽃질주, 광해신천 혹은 구배당으로 찬스왕, 상태 보고 좋은 말이 있으면은 반주력이든 바치기든 할 수가 있겠죠. 자, 어찌됐든 한방주력은 일사 한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8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승부 경주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 역시 고배당 말을 놓고 승부를 메인 승부까지 고심한 고배당 승부 경주입니다. 자, 인기 많은 블레이밍 워가 인기 1등인데 직전에 1700에서 다습주로 상황에서 3위에 그쳤습니다. 중위권에서 그런데 전개를 보면은요. 중위권 내측에서 아주 편안한 전개라고 선정했지만 3위에 그쳤던 겁니다. 전적 경주 우승했던 기록이 1분 59초 1입니다. 그죠? 자, 요 정도의 마피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직전에 중위권에서 내측에서 최적 전개를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중후에서 수입하는 전개 변수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TJ 에너지가 또 인기가 좋은데 TJ 에너지는 직전에 선점해서 인기가 좋은 건데요. 요 TJ 에너지는 직전에 4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중위권 그리고 점차 중간 선입 그리고 선입 그야말로 최적 전개를 하고 직전에 선점했던 마필이 바로 TJ 에너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번에는 기수가 김태훈으로 바뀐 가운데 게이트가 9번으로 불리해졌고 역시 중위권 전개하고 끈기를 보이는 유형의 마필로서 이번에는 9번 게이트에서 결코 전개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인기 1등마 블레밍워나 TJ 에너지나 두 마리 모두 못 믿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슈퍼 썬더 추적 관리마저 지난 3월 달에 메인 승부로 쌍으로 제대로 적중했던 슈퍼 썬더인데 그다음 경주 기대를 했지만은 김철호가 기승을 하고 3위에 그쳤고 직전에는 김정준이가 타고 부진했죠. 자, 이번엔 다시 김철호를 태웠는데 하지만은 능력으로 가능한 마필이긴 한데 문제는 이번에도 10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해서 전개가 이렇게 추임마로서 전개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추입 전개의 변수가 관건이죠. 자, 그런 가운데 2번 마 펄 포인트입니다. 김태희가 타고 있는데요. 펄 포인트가 직전에 TG 에너지였으면서 TG 에너지는 최적 전개로 이착을 했던 것이고 펄 포인트는 시종 3열 외곽으로 불리한 선입 전개라고 TG 에너지에게 근소하게 졌던 거죠. 그런데 이 펄 포인트가 이번에는 2번 게이트에서 다시 한번 김태희가 타고 나왔는데 2번 게이트에서 선행까지도 가능성이 있고요. 선행 선입으로 가장 유력하고 전개상 가장 유력하게 세게 볼 수 있는 마필 바로 2번 마 펄포인트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여러 마리 잡혀 있는데 팔리는 마필 중에 가장 세게 기대하고 노린 마필은 바로 2번 마 펄포인트입니다. 1번 마 플라잉 크루저는 1번 게이트점으로 선행의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잡혀 있는데 휴양마고요. 직전에 부진했고 검증이 필요한 마필 거리도 첫 도전 검증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기에 고배당으로 노리는 승부마가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메인 승부를 고심한 경기로서 2번 마펄 포인트와 붙여서 고배당마를 단통으로 주력으로 노리는 메인 승부를 고심한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일이겠는데요. 문세영의 1번마 드론 킬러와 임다빈의 우승 콩코드 두 마리가 강하게 인기 2강으로 잡혀 있고 복병권으로 여러 마리가 혼전으로 팔리는 그런 유형의 경주인데요.
결코 만만치 않은 경주입니다. 1400 경주이기도 하고 접전도 예상이 되고 결코 만만치 않은 경주인데 자 일단 드론 킬러는 최근에 주로가 포화주로 좀 빨랐다라고 봐야 하고요. 이번에 1400인 가운데 일본어로 게이트가 유리하고 문세영까지 기승을 했죠. 정상주로에서 1400m 선입평으로 붙어가지고 1분 27초 정상주로에서 1분 27초 정도 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정상주로라 함은 주로 빠르기 6 정도, 6 정도에서 1분 27초 뛸 수 있는 마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우승 콩코드는 직전에 주로 빠르기 6 상황에서 1분 26초입니다. 그죠? 드론 킬러보다 훨씬 좋은 기록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승군전이라서 감량 이점까지 좋아요. 그러면은 우승 공고도가 훨씬 더 세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최근 두 경주 연승을 거두고 이번 경주 승군전인데 기록과 관계없이 3등급과 2등급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직전처럼 편하게 전개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접전이 예상이 되면은 이전에는 기복을 보였던 마필로서 과신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요 기록은 1분 26초 이에 직전에 우승을 했는데 요 기록은 같은 날 5월 31일 같은 날 요 11번 마이티 조이도 똑같은 1분 26초 2를 뛰었던 마필이죠. 자 그런데 마이티 조이는 뭐다? 11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하죠. 요게 또 문제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장비대운 같은 마필도 제법 인기가 좋은데 요거는 지금 휘황마죠. 휘황하고 지금 공백을 두고 나오는데 휘황마를 또 세게 볼 수가 없죠. 자 그런 가운데 복병마 중에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6번마 한강파워입니다. 자 이 한강파워는 부중 보세요. 부중이 4kg가 늘었습니다. 왜 늘었을까요? 당근마입니다. 1등급에서 강자들하고 뛰다가 지금 2등급으로 강급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부중이 4kg가 늘었는데 그나마 부중이 덜 늘은 것은 감량의 부중 때문에 김성현을 태운 거죠. 그래서 56을 받고 나온 건데 부중은 큰 문제 없죠. 자, 그런데 요 한강파워가 직전에 1800에서 1800에서 10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전개 고전하고 6착을 했고요. 끈기를 보였죠. 그리고 전적 경주 2월 9일 1400 무거운 주로에서 우승했던 마필이 선행가서 우승했던 컴플리트 레벨, 2착을 했던 마필이 빅스고 그다음에 3착을 했던 마필이 볼트맨. 한마디로 1등급 중상위권 강자들과 뛰면서 아쉽게 3착을 했던 것인데 착지 주춤 발주하고 스피드로 선입으로 붙었다가 강자들을 상대로 근소한 차로 4차를 했던 마필 바로 한강파워입니다. 그런데 최근 두 경주 모두 경주 후에 다리저름이 확인됐던 다리저름이 확인됐던 그런 모습이죠. 즉 최근에 강자들을 상대로도 착승권을 대면서 선전을 했는데 다리저름까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2등급으로 강급이 됐는데 56의 부족은 큰 문제 없고 기수가 김성애지만은 능력으로 이번 경주 1400에서 무조건 우승까지도 가능한 마필이 바로 한강파워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한강파워의 선전을 기대하고 노리는 경주가 되겠고요. 자 기타 마필 중에 고배당마 한 마리도 보는데 4번마 미스터 퀄리티입니다. 요 미스터 퀄리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직전에 부진해 가지고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직전에 1600에서 선행을 밀고 나갔는데 한마디로 오버페이스였다. 지구력 부족으로 오버페이스로 죽었는데요.
자, 이번 경주도 선행이 가장 빠른 마필이 바로 미스터 퀄리티고요. 4번 게이트에 재검 받고 나오는데 재검 시에 선행으로 시정 잡고 좋은 걸음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비록 1600에서는 지구력 부족으로 죽었지만은 전정 경주 시에는 1600에서 끈기를 보면서 사착을 했었고요. 이번에 1400이기 때문에 선행 가서 버틸 가능성이 있는 고배당 가능마가 바로 4번 마 미스터 퀄리티입니다. 때문에 미스터 퀄리티 고부장 기대치를 가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인기마 1번 드론킬러, 7번 우승 콩커드, 또뭐 마이티 조이 여러 마필들이 있지만은 6번 한강 파워의 선전을 기대할 수가 있고 고배당으로 미스터 퀄리티의 기대치를 가질 수 있다. 현장 보고 최종 결정해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예상 마칩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기대하고요. 현장 예상 들으실 분들은 060-708-9991 현장 예상 들으시면 되죠. 승부 경주만 들으시면 됩니다. 승부 경주는 제주는 2경주하고 6경주 승부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은 오늘 좀 누려보고 싶은 경기들이 좀 많은데 일단은 승부 예정으로 냉정하게 현장에서 취소할 경기는 취소를 하겠는데요. 서울은 승부 예정 경기로 3경주, 4경주, 4경주, 5경주, 7경주, 8경주, 3, 4, 5, 7, 8. 네 경주인데 제가 승부 고심한 경주 말씀드렸죠. 8경주도 승부 고심한 경주, 또 뭡니까? 오경주도 메인 승부 고심한 경주 얘기입니다. 오경주도 메인 승부 고심한 경주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의 메인 승부는 7경주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 4, 5, 7, 8 다섯 개 경주인데 현장 보고 뭐 아니다 싶으면은 취소를 하면서 냉정하게 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 예상 전 경주 듣는 거 하루 종일 듣는 거 그리고 문자 신청하실 분들 010에 2263 2263에 8263 제 번호입니다. 전화나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은 안내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예상 마칩니다. 오늘도 장시간 시청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모두 행운이 함께해서 대승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